썸네일에 1시간 하고 660만원 수익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제 수익금을 보시면 2024년 수익금, 2025년 수익금 이렇게 보이시죠. 심지어 이 수익금은 다른 플랫폼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1시간에 660만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 축소입니다. 저는 1시간이 아니라 자동화를 시켜서 거의 시간을 안 씁니다. 메시지에 답장 정도만 하고 있죠. 이렇게 수익 나는 것을 4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순수익은 1천만 원 중반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가보면 외국인 줄이 거의 80%는 됩니다. 이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가는 돈이 얼마일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1인당 평균 130만 원이라고 합니다. 25년 8월에 180만 명이 한국에 관광을 왔으니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두고 간 돈이 2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관광에는 이렇게 엄청난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외국인 관광 유치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엄청난 돈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배의 돛도 바람이 부는 곳에서 펴야 됩니다. 이처럼 돈도 흐르는 곳에 있어야 담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의 돈을 내가 무슨 수로 가지고 오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내 걸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외국인 관광 공유 숙박업인데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숙박업을 한다. 굉장히 엄청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월세 계약한 집을 외국인에게 며칠 동안 이렇게 빌려주고 호텔처럼 숙박 기간 동안 숙박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가 조리까지 할 수 있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볼 수 있기까지 하니 굉장히 선호합니다. 세세한 방법은 또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물론 국내 사람도 손님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작년보다 매월 50만 명 정도가 더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겠죠. 지하철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호텔은 늘리기가 어떤가요? 너무 어렵죠. 부지도 찾아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그 대체제가 바로 에어비앤비인 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인허가 정보를 보시면 2025년 8월 기준해서 1,097억 건이 새롭게 외도민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고객은 50만 명이 더 늘었는데 숙소는 1,000여 곳이 늘었으니까 이 자료만 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불필요했던 숙박 관련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에어비앤비가 진입하기 더욱 좋아졌어요. 어떤 거였냐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불합리적 규제였는데 이제 안전진단 업체에서 안전하다라는 서류만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10일 날 발표된 최신 정보니까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뉴스 매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K 컨텐츠, 이런 K 상품들이 외국인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다는 뉴스들은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새로운 뉴스들에 대한 수혜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내에서 전 세계 도시 중 서울을 검색하는 순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2, 12. 이것도 높죠. 하지만 4위입니다.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서울이 4위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되면 나랑 전혀 상관없던 우리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사람들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어.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서 또 에어비앤비에 대한 팁을 공유하는 영상을 넣어둘 텐데 당장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을 여행 오는 외국인의 78%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만큼 서울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이 좋고 서울에서도 용산구, 명동, 마포구, 서대문구, 이태원, 강남, 종로, 해와, 송수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들에 방문해서 투룸 이상의 주택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주택을 찾아야 되냐면 집주인의 동의 그리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들의 동의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뒤에
구청에다가 나 준비되었다 라고 서류를 내면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고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 신고를 하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내 숙소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갑자기 좀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할 때 첫 허들이 이렇게 주택을 찾는 부동산 답사입니다. 이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혼자서 꾸준히 매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험상 이 임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다녀보세요. 제가 주택 경매를 진행을 해서 월세 받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스터디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임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단 다른 것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당장 다음 스텝이 뭐냐? 임장부터 진행을 해보면 그 다음 또 스텝들은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 임장이 너무 어렵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다른 부업들은 쉽게 돈을 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부업으로 100만 원 버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3, 4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1000만 원,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나야 100에서 200만 원이 남습니다. 20%로 해서 200만 원 남기면 엄청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1000만 원이면 하루에 매출이 30만 원 이상은 나야 되죠. 보통 너무 비싼 거는 잘 못하고 1에서 3만 원짜리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만 원짜리라면 30명에게 팔아야 되죠. 구매 전환율이 보통 2에서 3% 되니까 3%라고 가정하고 30명에게 판매하려면 내 스토어에 들어오는 사람이 매일 1000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1000명씩이요. 이렇게 해야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벌죠. 일반 정보성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고 해도 1000명 들어오기가 정말 힘이 든데 판매를 위한 스토어는 더 힘들 것이 뻔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한 번 1000명이 들어오면 계속 1000명이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계속 매일매일 1000명이 유지되기 위한 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종 마케팅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에 내 제품을 광고 맡기기도 하고 네이버 혹은 쿠팡에 광고를 주기도 하죠. 블로그, 침투 마케팅 정말 많습니다. 거의 종합예술이다라고 할 만큼 일이 많아요. 심지어 이 활동들을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갑니다. 한 명이 클릭해서 내 스토어에 들어오는 것을 CPC라고 하는데 이 한 번 클릭에 몇백 원씩, 비싸면 몇천 원씩도 듭니다. 정말 판매에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한 번 세팅만 해두면 일주일에 청소 평균 2시간씩 2번만 하면 알아서 돌아가죠. 이것마저도 알바를 써서 맡긴다면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돌아가야 진정한 부업이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년 전에 200만 원 정도를 벌던 중소기업을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면 몇 번의 실패를 견딜 수 있을까요? 고작 한 번? 많아봤자 2번일 겁니다. 돈이 많다면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돈으로 시간을 사서 빠르게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돈이 한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에어비앤비의 첫 허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임장이었죠. 부동산 임장에 돈이 들어가나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니까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임장에서 실패는 포기했을 때만 실패입니다. 성공 또는 과정만 있어요. 임장 조금 해본 사람들이 매물 절대 없다 하지만 마포구 같은 경우만 봐도 실사를 신청을 하고 3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허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누군가는 임장을 통해서 계약의 기쁨을 맛보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배우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 좋은 점만 얘기하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단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단점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주택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 또는 부업이 1년 혹은 2년 안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간 렌탈 사업 중에 파티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를 빌려서 파티룸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자 신청만 하면 바로 허가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파티룸이 망했죠. 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탕후루 집이 있죠. 지금 어떤가요? 탕후루 집 근처에 있나요?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출혈 경쟁으로 갑니다. 결국 이렇게 그냥 싹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것이죠. 부업을 선택을 할 때 혹은 사업을 선택을 할 때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기회비용이에요. 이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난이도는 어떠한가를 따져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또는 에어비앤비를 모든 주택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이라는 기회를 들어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일단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해보면 이런 허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좀 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